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릴 적엔 미래만 바라보며 달렸고, 젊을 땐 바쁘게 일하고, 가족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중년이 되니 어느 순간 삶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동안은 사회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길을 따라갔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 방향을 잡아야 하니까요.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오히려 막막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후반전, 남은 인생을 진짜 제대로 가장 멋지게 살아가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삶의 방식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 거예요. 마음가짐 하나, 습관 하나, 관계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보고 마음속에 묻어둔 꿈을 꺼내보며 다시 설렘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이 아직 한참 남았다는 믿음과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달라진 외모나 건강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예전의 자신과 비교를 해요. 마치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땐 참 괜찮았는데 라고 한숨 쉬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 하나, 흰머리 하나에 괜히 우울해지고 친구들과 모이면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젊어 보이는지 속으로 비교하게 되고 예전처럼 오래 걷지 못하거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살아온 세월을 그대로 품고 있는 세상의 하나뿐인 버전의 나예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멋진 존재인 거죠. 바람직한 방법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그래, 오늘도 잘 살고 있어. 나쁘지 않아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마음의 안정과 자존감을 천천히 회복시켜줄 거예요. 둘째, 더 이상 해야 할 일에 끌려가지 말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해야 할 일에 묶여 살아왔어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 직장에서는 직원이나 상사의 역할, 사회에서는 남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느라 내 욕구나 꿈은 한쪽에 접어둔 채 살아왔던 거죠.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가족 챙기느라 혼자 쉬는 시간도 없고 여행 한번 가고 싶어도 주변 눈치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하고 싶은 취미나 관심사가 있어도 내 나이에 무슨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의 인생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순수하게 내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에 투자해보는 거예요.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그림을 그리든 뭐든 좋아요. 내 안에서 우러나는 하고 싶다는 마음을 존중하는 게 남은 인생을 최고로 사는 시작입니다. 셋째, 이제는 물건보다 추억을 남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물건을 사고 모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 남는 건 결국 함께한 순간과 감정이에요. 예를 들면 처음 차를 샀을 땐 설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탈 것일 뿐이고 명품 옷이나 가방도 유행이 지나면 옷장 안에 잠들게 되지만 손주와 함께한 공원 산책, 친구와의 여행길, 배우자와의 소소한 기념일 저녁 같은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해지죠. 바람직한 방법은 돈을 쓸 때 그게 기억이 될 만한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거예요. 값비싼 물건보다는 좋은 사람과 좋은 장소에서 함께하는 경험에 투자하는 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넷째,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사소한 일들 속에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눈 떠서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것,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아프지 않고 무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축복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매일 밤 잠자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떠올려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처음엔 억지로 떠올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 나에게 상처 주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살면서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한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그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있으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연락할 때마다 내가 먼저 하고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는 점점 피곤해져요. 이제는 그런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편안함과 따뜻함을 주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빼앗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더는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섯째, 건강은 한순간의 열정보다 일상의 습관으로 다듬어가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단순히 병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일상을 얼마나 스스로 챙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죠. 예를 들어 예전처럼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건 힘들어졌지만, 매일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확실히 달라지고, 잠자는 시간만 조금 규칙적으로 바꿔도 하루의 컨디션이 놀랄 만큼 좋아지고, 평소 식사 습관만 조금만 조절해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바람직한 방법은 무리한 계획보다도 내가 매일 지킬 수 있는 쉬운 건강 습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마다 스트레칭 10분, 하루 30분 걷기, 저녁 8시 이후 금시 같은 아주 단순한 실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곱째, 후회와 미련이라는 감정의 짐은 이제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살아오면서 누구나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고, 또 돌아보면 아쉬운 선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고 오늘을 즐길 힘을 갉아먹어요. 예를 들면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하고 자책하거나,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며 괴로워하거나, 또는 그 기회를 왜 놓쳤을까 하며 자꾸만 마음을 후벼파죠. 바람직한 방법은 그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기보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인정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그 감정에 머무르기보다 오늘의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야 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을 사는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덟째,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일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어릴 땐 공부가 지겨웠지만 나이 들어 배우는 건 재미와 성취감이 있어요. 머리가 굳는 게 아니라 안 써서 굳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기능을 하나 더 배우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훨씬 편리해지고, 영어 한 단어씩 외워보는 것만으로도 뇌에 자극이 되고,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를 시작해보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거창한 목표보다는 이달의 작은 도전을 하나 정해서 실천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로 그림 그리기 따라하기, 손글씨 연습, 또는 손주와 함께 게임 해보기 같은 가벼운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그 자체가 나를 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홉째, 내 마음을 내가 챙기고 위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냉정하게 굴었던 대상은 사실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몰라요. 뭔가 잘못되면 왜 그랬냐, 또 못했네 하면서 자신에게 너무 많은 채찍을 주곤 하죠. 예를 들어 뭔가를 시작해놓고 끝까지 못하면 역시 난 안 돼 하고 단정 짓거나,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하면서 자책하거나, 좋은 일이 생겨도 스스로 칭찬하기보다는 운이었지 뭐 하고 넘겨버리는 식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은 매일 한 번씩 내 마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겁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 많았어, 충분히 잘했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그 말들이 쌓이면 내 마음도 점점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열째, 오늘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소중히 살아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우리는 항상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사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전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한 발짝 내디뎌야 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며 보내고 싶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따라 하루를 살아보면 삶이 훨씬 생생하고 충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도 후회보다는 따뜻한 미소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남은 인생을 최고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10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두 번째로는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했죠. 세 번째는 물건보다 추억에 투자하자고 했고, 네 번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에게 상처 주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였고요. 여섯 번째는 건강을 위한 습관 만들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후회와 미련을 내려놓자는 이야기였고, 여덟 번째는 배움과 도전을 늦추지 말자는 조언이었죠. 아홉 번째는 내 마음을 내가 위로해주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인생에 남은 시간은 절대 덤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진짜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세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더 따뜻하게, 더 나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